밝혔던 주택이 돈이 아니라 집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주택을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정책 기조와 정반대 실패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그것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이 그 특혜를 이용해서 200채, 300채, 400채, 500채, 600채까지 한 사람이 문어발식으로 자기 자본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 채 집을 사재기한 것을 부추긴 정책의 실패입니다. 30명이 무려 11,000채의 집을 갖고 그것을 이른바 무갭 투자, 매매가가 2억인데 전세를 2억 받는 이런 황당한 일을 도처에서 벌어진 결과 죄 없는 30대 신혼부부 가정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세청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실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주택 보유자, 대한민국에 집을 갖고 있는 주택 보유자는 1,300만 명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300만 명 가운데 1%, 13만 명이죠. 13만 명이 10년 전에는 평균 3채 반 정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13만 명이 37만 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이 13만 명이 91만 채를 보유했습니다. 7채, 2배가 늘었습니다. 2배.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집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집을 계속 재면서 그것이 주택값을 올리는 주범 역할을 하고 경기 부양을 통해서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이런 정책을 펴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일목요연하게 경실련의 부동산 팀장 김성달님의 일단 발표를 들으시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행자부와 국세청이 공개한 주택 백분위별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차트에도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지만 10년 전인 2008년에는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1,060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300만으로 약 240만 명이 주택을 새로 취득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소유한 주택수는 10년 전에는 1,500만 채였는데 지금은 주택수가 2,000만 채로 490만 채 가까이 늘었습니다. 즉 주택 소유자 순 증가를 제외한 250만 호는 사실은 1주택자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미 주택이 있는 다주택자가 다시 또 주택을 사들였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여주고요.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들이면서 주택 소유 편중 심화도 더 심화됐다. 정부가 자꾸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런 사재기 현상에 대한 정부가 카드가 있지 않는 한 이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특히 여기에서 더 심화된 건 소수 상위 1%와 10%가 독식 현상입니다. 상위 1%가 3.7채에서 지금 현재 7채로 2배가 증가했고요. 상위 10%는 그 당시에 약 2.3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3.5채로 1.2채가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상위 10%가 10년간 사들인 주택이 약 210만 가구라는 겁니다. 210만 호. 즉 다주택자가 사들인 250만 호 중에 210만 호, 80% 이상은 또 상위 10%가 거의 다 독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택 소유 편중이 심화된 상황에서 가격 변화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공개한 가격으로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즉 주택 백분위별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와 공시가격을 공개를 했는데 경실련 계속해서 문제제기한 게 공시가격이 시세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토대로 시세 반영률을 평균 55% 적용해 봤습니다. 적용해 본 결과 주택 가격도 산출이 됐는데요. 전체 주택 가격은 2008년 기준에
약 2,900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6,000조 원이 됐습니다. 3,100조 원이 전체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해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 평균꼴로 약 2억 원씩 소득 증가가 생긴 겁니다. 자산 증가가. 상위 1%와 상위 10%는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상위 1% 같은 경우는 11억 원이 증가해서 현재 평균 1인당 36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여지고요. 상위 10%는 2008년 기준은 10억 원이었던 집값이 지금 현재 자산 증가액이 5억이 늘어난 15억 원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조계숙입니다. 불과 몇 해 전 우리는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경제 민주화를 하도록 치열한 논쟁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정치 민주화는 약간의 진전은 있었지만 경제 민주화는 먼 이야기입니다. 분석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인해 지난 10년 사이 부동산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은 2008년 3.5채에서 이제는 7채의 주택을 보유해서 10년 동안 2배가 증가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못한 사람,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촛불 시민들은 이러한 적폐를 문재인 정부가 해소해 주기를 기대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오히려 더욱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평균 2억, 강남은 5억으로 사실상 폭등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그리고 주택 가격의 폭등 원인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닌 투기 세력의 주택 사재 현상 때문이다. 라고 진단했지만 취임 이후 주택 정책은 오히려 투기 세력인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제와 금융대출 특혜를 제공해서 투기의 꽃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연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청년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수수에 의한 자산 편중 해소, 부동산 거품 제거를 통한 불로소득 제거 등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으로 인한 소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땀의 대가보다는 투기를 원하는 사회, 땀 흘려 돈을 벌기보다는 요행과 거품을 원하는 사회는 우리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이유로 3기 신도시 주택 30만 호 규모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경우처럼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재기 하는 구조 속에서 이미 고장난 주택 공급 시스템, 낮은 보유세 등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또 다른 다주택자, 투기 세력 등이 주택을 사재기 할 것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2기 신도시 투기 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백만 채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서민들은 주거 불안에 내몰려 있으며 청년층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 개혁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미래, 국가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언론에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2년 반 전 촛불로 등장한 정부에 보냈던 기대, 좀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2년 반이 지났는데요.
세상은 바뀌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는가? 10년 전에 최저임금은 5,000원대였습니다. 최저임금 3,000원 올랐습니다. 10년 사이에 최저임금 3,000원 오를 때 집값의 총액은 3,000조가 올랐습니다. 10년 전에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3,000조 원에서 작년에 6,000조 원으로 올랐으니까 3,000조가 올랐습니다. 이 정부는 첫 단추를 사실 부동산 불평등, 자산 불평등에 맞춰야 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에 꽂혀서 최저임금 1,000원 올리느라고 그렇게 무진 애를 쓰는 동안 이 정부에 들어서만 해도 1,000조 단위의 부동산 가격 앙등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잡지 않고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말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문재인, 박근혜 정부의 토지 정책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보수 정권 시절인 노태우 정부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노태우 정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노태우 정부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려고 무진 애를 썼고, 그리고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들이 토지 보유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투자에 나서도록 물기를 잡았습니다. 이 정부가 얘기하는 혁신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이 사람에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하고 R&D에 투자해야 합니다. 땅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대기업들이 보유한 땅에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관료 집단과 교수, 학계, 전문가들 합작으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음모 속에 부동산 투기 조장은 상위 1%의 다주택 사재기,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땅 사재기가 광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10년입니다. 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이 부동산 투기 경제에 몰려가는 한국 경제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는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정부에 묻습니다. 도대체 세상을 바꿀 의지가 있습니까? 철학이 있습니까? 정책이 있습니까? 이제 한 달 반 뒤면 방한점을 돕니다. 방한점을 돌 때 다시 지난 2년 반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세상은 과연 얼마나 바뀌었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조국보다 불평등 완화와 해소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